자, 안녕하세요. 웨스시스템 코리아 기술 지원부의 하정근 대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진행하게 된 섹션은 엔터프라이즈 PDM이라고 하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오후에 걸쳐서 솔리드웍스의 어떤 혁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저희 제품군에 대해서 많은 기능과 그리고 좋은 어떤 기능들을 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필연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파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엔터프라이즈 PDM이라고 하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다른 발표자들과는 다르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 바탕 화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PPT를 소개를 하면서 몇 장의 이 PT 자료를 선보일 텐데요. 우선은 제 PT 자료는 엔터프라이즈 PDM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PT 자료를 검색해서 제가 실행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엔터프라이즈 PDM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로그인 창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엔터프라이즈 PDM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PDM에 접속이 됐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 탐색기인데요. 우선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표 PT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선은 제 발표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자, 지금 제 발표 자료는 앞에 와일드 문자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끝에 와일드 문자, 즉 중간에 발표 자료라고 하는 어떤 파일명을 서칭을 하고자 합니다. 자, 위쪽 상단에 검색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는 순간에 데이터를 바로 찾아주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클릭하면 하단에 비록 이제 MS 오피스의 PPT 파일이지만 미리 보기 형태로 엔터프라이즈 PDM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PT 자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편리한 속성 관리에서부터 통합적인 어떤 데이터 관리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저희 솔리드웍스 엔터프라이즈 PDM이다라고 하는 제품군이고요. 간단히 엔터프라이즈 PD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엔터프라이즈 PDM은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목적의 기업에서는 어디든지 이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PDM, 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서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기에 또 보시는 분들은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3D CAD나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제품군들을 굳이 꼭 쓰셔야지만 이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종의 브랜드 솔리드웍스사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앞에 브랜드 네임만 솔리드웍스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엔터프라이즈 PDM은 솔리드웍스를 쓰시는 환경 외에도 다른 타 CAD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오토캐드 프로그램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일반 문서를 쓰시는 업체에서도 데이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함축해서 EPD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EPDM을 사용하는 설계팀이나 아니면 생산 부서 아니면 실제 영업 부서에서도 다양한 팀에서는 이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이나 도면 또 그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MS 오피스의 파일이든 PDF 오토캐드 파일들, 다양한 파일 확장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서칭해서 원하는 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또한 전자결제 시스템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업무 플레이에 맞춘 그런 승인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이 PDM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유저분들은 항상 올바른 버전, 즉 제일 최신의 파일들을 서로 같은 파일들을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PDM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윈도우 탐색기의 통합 UI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PDM 관련된 내용들을 고객
고객사에서 방문한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독립형 실행이 아니라 윈도우 탐색기에 통합돼서 운영이 됩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때 간혹 가다가 왜 윈도우 탐색기 같은 조금 윈도우에 있는 왜 이 탐색기에 통합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 이러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들은 전사적으로 회사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설계팀에는 다양한 어떤 분들이 계시죠. 뭐 연구소장님에서부터 뭐 차장님, 부장님, 또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들이 이 PDM 데이터를 쓰셔야지만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DM이 굉장히 어렵고 또 배우기 힘든 식으로 고객들에게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첫 단추부터 잘못 진행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런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때 고객이 얼마만큼 친숙하게 이 환경 내에서 마치 내가 솔리드웍스 엔터프라이즈 PDM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도 이 시스템 단에서 다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윈도우 탐색기에 애드인되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제공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쉽고 또한 편리하게 내가 데이터 관리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한 어떤 기업 규모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업체에서는 엔터프라이즈 PDM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데이터 카드, 뭐 효율적인 폴더 단위. 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듯이 우리가 탐색기에서 쓰신 것처럼 폴더 단위와 파일 단위로 이 PDM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솔리드웍스 2014 버전까지는 저희가 승인 업무들을 진행할 때 한 사람이 승인하게 되면 데이터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2015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병렬 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우리 실제 설계팀에는 승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 사람만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승인했을 때 데이터가 최종 승인 상태로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워크플로우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2015에서는 병렬 승인, 2명이든 3명이든 해당 승인 권한자가 승인 명령을 내려야지만 데이터가 승인 상태로 변경되도록 새로운 이 병렬 승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한 2015에 또한 새로운 기능들은 저희 PDM 시스템이 다른 쪽 타 솔루션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다른 타 솔루션 대비 저희 PDM의 강점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 2015에서는 그 빠른 속도가 좀 더 또 최적화돼서 더 빠른 로컬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한 로컬 파일의 데이터의 중복 체크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실제 후반부의 리얼 데모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강력한 검색 기능,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PDM 단, 우리가 회사가 1년, 2년, 뭐 10년 돼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찾아가면 그 찾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강력한 검색 기능을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합을 해서 검색 기능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디 베이스로 우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들마다 어떤 권한들을 따로 줄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되기 있기 때문에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사내 정책에 따라 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게 엔터프라이즈 PDM의 또한 기능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희 엔터프라이즈 PDM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저희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유저가 쓰시는 솔리드웍스 탐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엠퓨즈, 그 다음에 워크그룹 PDM, 프로페셔널 버전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워크그룹 PDM이 있고요. 또한 이제 어떤 기업에서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어떤 프로그램 상에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엔터프라이즈 PDM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위에 PLM이라고 하는 제품군도 저희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에노비아 PLM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이 PLM이라고 하게 되면은 개발 기간이나 아니면 비용 또한 어떤 투입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실제 회사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족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엔터프라이즈 PDM이 적절한 솔루션으로 제공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엔터프라이즈 PDM이 이러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 도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고객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데이터 관리, 저희 이 PDM 같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고객사를 방문을 해서 PDM 제품군들을 소개해드리고 또한 이제 이 고객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이렇게 추스렸는데요. 우선 사내 설계자의 각자 PC의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설계 파일들을 취합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다른 설계자들로 공유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협업이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이러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들이 없는 환경에서는 효율적으로 어떤 내부의 공유를 하겠다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서버나 NAS 같은 어떤 파일 서버들을 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도 어떤 일부분은 만족드릴 수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 관리를 하는 어떤 전문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고민들을 이 엔터프라이즈 PDM 환경 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PDM은 서버라는 걸 두게 되고요. 그 서버로 모든 데이터들이 중앙화 또한 집중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체크인,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서버의 원클릭으로 해당 클라이언트에 있던 데이터들을 동기화, 즉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아무래도 솔리드웍스에서 개발되어 있는 제품군이다 보니까 솔리드웍스 3D CAD에 또한 통합 애드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웍스를 쓰시는 3D CAD 유저분들은 또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PDM 서버가 있고요. 각각의 클라이언트 PC들이 있죠. 뭐 5대, 10대, 20대, 100대까지 해당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은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전문적인 어떤 전산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지만 실제 이 PDM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사내에 보관되어야 되는 어떤 중요 문서이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솔리드웍스나 아니면 도면 파일, 여러 가지 파일들을 생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클릭 동기화, 체크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서버 단으로 해당 데이터들이 다 집중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되고요. 실제 이 PDM을 쓰고 있는 환경은 저희가 솔리드웍스, 3D CAD를 쓰고 있는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PDF의 뭐 100KB, 200KB 그런 용량이 아니라 실제 솔리드웍스의 굉장히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많이 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리얼 데이터,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들은 클라이언트에 보관이 되고요. 각각의 내가 수정했던 어떤 내용들만 해당 PDM 서버에 수정된 내용들만 동기화가 돼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실제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 어떤 PT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전 담당자의 퇴사로 프로젝트를 인수받아 진행해낸 어떤 진행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데이터가 어딘지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이력도 확인할 수 없어서 정말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실제 이 기업을 방문하게 되면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자,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을 때 그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쌓여져 왔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겠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찾게 되면 이러한 고민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실제 하단에 보시면 정말 그만뒀던 담당자를 데리고 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이 D기업에 있던 이 담당자의 정말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썼지만 엄청 좀 이제 크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자, PDM을 쓰게 되면 이러한 고민들도 해결이 됩니다. 자, 우선 이 PDM이라고 하는 저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는 PDM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PDM에서 서칭 기능으로 바로 해당 프로젝트를 검색해서 이 사람이 데이터가 어떤 식의 파일들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데이터가 생성되면 우리가 생성돼서 수정 그리고 안성 그래서 승인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마치 레코드로 기록했던 것처럼 기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파일이 예로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선택하고 해당 기능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용자가 몇 월 며칠 날 해당 데이터를 작성을 했고요.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해서 설명해 보시면 나와 있죠. 어떤 것들을 삭제를 했고 뭐 승인을 위해서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력 과정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PDM이라고 하는 어떤 이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다른 이제 파일 서버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서버여라는 다른 점은 저희가 데이터를 서버에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오버라이트, 덮어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PDM은 데이터를 이 체크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데이터들이 버전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든 데이터들이 서버단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생성된 데이터 그리고 최종 완성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다운받아서 솔리드웍스에서 해당 데이터를 또 다시 다른 설계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고민 사례 3가지인데요. 자, 솔리드웍스로 신규 프로젝트를 설계 진행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재사용하고자 하는데 과거 데이터가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너무 존재가 많아서 어떤 게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들이 없는 환경에서는 파일명을 동일한 어떤 내 PC에 여러 드라이브에다가 동일한 파일들을 보관하게 되죠. 자, 나중에 그 데이터를 찾아서 설계에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게 최신 버전인지 모릅니다. 실제 PDM이 없는 환경에서는 파일 이름으로밖에 해당 데이터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 데이터를 오픈해서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지를 뭐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설계한 사람만 또 알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설계팀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이게 최신 버전인지 헷갈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어떤 파일이 실제 설계 과정 중에 들어가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자, 이런 어떤 문제들도 엔터프라이즈 PDM을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PDM 내에서는 모든 데이터 파일이 중복되어서 존재할 수 없도록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책이기 때문에 PDM단에 중복되어서 파일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파일들이 중복되어서 파일 이름이 존재되지 않도록 그러한 정책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설정이 됐다면 저희 이 PDM 서버에는 만약에 중복되어 있는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다 PDM 서버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데이터를 서버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그 기능을 실행하게 됐을 때 파일 이름이 고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해당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어떤 동일한 파일이 있다라는 걸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그 사용자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이 PDM단에는 항상 최신 버전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동일한 이름들이 이 유일 코드 아니면 실제 유일한 파일들이 PDM단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헷갈려 할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과거 2014 버전과는 다르게 2015에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중복되는지 중복되지 않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서버에 있어야지 됩니다.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중복되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5에서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아직 사용자가 PDM에다가 서버에다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그러한 파일들, 즉 자신의 로컬 파일조차도 해당 파일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다른 사용자가 그 이름으로 서버에 등록이 안 되도록 이 트래킹이 다 가능한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서버에 업데이트하는 사람이 먼저였거든요. 동일한 파일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서버에 먼저 업데이트하는 그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엔터프라이즈 PDM에서는 먼저 데이터를 그 이름으로 자기 로컬 PC에 만든 사람이 해당 데이터를 서버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다면 그 중복된 데이터가 누가 만들었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써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일종의 설계팀들이 협업을 할 때 알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고민인데요. 자, 이제 입사한 지 약 한 달 되는 그 신입 직원의 말이었는데요. 이 또 본부장님이 퇴근 전입니다. 또 하필이면. 그 2010년도에 S전자의 갤럭시 프로젝트의 계약서 초안본을 찾으라는 겁니다. 뭐 계약서는 찾아보겠는데 또 그것도 초안본을 찾으라는 어떤 미션으로
이 사람은 또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선임들 PC들을 다 뒤져가고 아니면 서류 창고에 실제 계약서 원본을 찾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딱 보셔도 조건들이 있겠죠. 본부장님이 작성한 거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프로젝트는 S전자, 갤럭시, 그리고 계약서에 초안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쪽 저쪽 다 뛰어다니면서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엔터프라이즈 PDM의 환경 내에서는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나와있던 그 본부장님이 퇴근 30분 전에 탁 던져졌던 이러한 문구들 중에서 우리는 검색 조건들을 유추할 수가 있죠. 작성자는 현재 저희 김태순 본부장이라고 임명했고요. 문서 생성 날짜는 201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거. 고객사는 S전자. 프로젝트명은 갤럭시. 파일명은 파일명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회사에서는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앞뒤 와일드마크를 입력을 해서 계약서라고 하는 파일명을 서칭을 할 거고요. 버전은 초안본이라는 이름으로 서칭을 하게 되면 바로 아까 전에 클릭하는 원클릭 순간 바로 데이터를 약 1초 만에 찾아줘서 내가 이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실제 이제 이렇게 제가 약간의 PT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리얼 데모로 어떻게 PDM들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리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전 섹션에 저희가 이 PDM 신기능이라 이 솔리드웍스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트리하우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병합해서 엔터프라이즈 PDM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검색 창이었는데요. 파일 표시로 바꾸게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탐색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제가 하정근 대리라고 하는 저의 아이디로 로그인했고요. 지금 현재 첫 페이지에 보여줬던 폴더가 4개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엔지니어링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설계 데이터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폴더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폴더를 들어가면 이제 폴더 구성들이 서로 다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저희 이런 폴더들, 실제 폴더 베이스로 데이터가 관리되기 때문에 어떤 폴더들이 이렇게 표준화돼서 생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우리 설계팀 아니면 PDM에 접속을 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3D 설계 데이터는 이 3D 설계 폴더에, 계약 관련 서류들은 계약 관련 폴더에, 변경 요청 사항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은 각각의 지정된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가 와서 해당 폴더를 새로운 폴더를 만들려고 하면 권한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있는 폴더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한꺼번에 표준화되는 데이터에서 이 폴더에는 이 데이터가 있겠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매번 개설될 때마다 이러한 폴더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신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 신규의 프로젝트 개설이라고 하는 해당 액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팝업 창에 뜨게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 자, EPDM 2015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이런 어떤 이 프로젝트를 개설하는 요 UI 화면은 사용자,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양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예제로 샘플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카테고리 같은 이런 콤보 리스트도 해당 원하는 값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출하는 어떤 회사다라고 하면 수출국에 대한 정보, 고객사는 뭐 ENG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보시는 이 화면에서 프로젝트 넘버가 2025고요. 프로젝트 이름이 EPDM 2015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이 조합되어 있는 해당 폴더를 자동으로 엔터프라이즈 PDM이 생성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우리가 세팅해 놓은 여러 개의 다수의 폴더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건 권한이 있는 사람만 진행할 수 있고요. 실제 우리 설계팀에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은 그냥 원하는 데이터들을 폴더에다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도록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이런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선은 이 예제에서는 제가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3D 환경에서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이제 이 파워팩이라고 하는 해당 폴더에 배터리하고 홀더가 일종의 라이브러리 파일들입니다.
자, 오전 섹션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트리하우스를 이용을 해서요. 제가 트리하우스를 바로 이 PDM상에서 실행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해상도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정확하게 반으로 이렇게 위치는 안 돼 있는데요. 우선 설계자가 제 우선 아이디로 오전에 보여드렸죠. 자, 파워팩이라고 하는 해당 파일의 어셈블리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 이 커넥터라고 하는 파트를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자, 어떤 트리하우스에서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어셈블리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또한 엔터프라이즈 PDM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가 배터리랑 홀더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해당 파일을 그대로 쓸 거야 라는 걸로 사용하신다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홀더에는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니까 4개의 파일로 수정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던 파트 파일에 배터리랑 홀더 부분들을 추가를 했고요. 제가 파워팩이라고 하는 이 어셈블리를 실제 PDM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노베이션 데이의 3D 설계라고 하는 이 폴더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파워팩에서 엔터프라이즈 PDM에 이노베이션 데이의 3D 설계 데이터에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라이브러리에 있던 배터리와 홀더는 그대로 이 PDM단에서 참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파워팩과 커넥터를 이 PDM에 현재 선택됐던 그 폴더 위치에 등록을 시켜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알림 메시지로 PDM에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현재 커넥터와 파워팩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제가 트리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PDM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요 등록된 데이터를 체크인, 즉 서버로 전송이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이 폴더에 있는 2개 파일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트리하우스에서 구성했던 배터리와 커넥터, 지금 위치를 보시면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걸 볼 수가 있죠. 자동으로 PDM에서 해당 라이브러리, 즉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던 이 트리 구조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선 서버에 전송을 하기 위해서 체크인 버튼을 클릭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서버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커넥터와 파워팩은 제 하정근 대리라고 하는 제 PC에만 존재되는 제 로컬 파일입니다. 자, 서버에 정송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로고 오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DM으로 같은 시간에 이제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설계자가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 송민섭 과장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자, 아까 전에 하정근 대리는 로그인했을 때 폴더가 4개만 보여줬는데 송민섭 과장은 권한이 더 많은 어떤 설계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부서나 마케팅에 대한 어떤 문서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즉 로그인마다 어떤 보여지는 폴더 구성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송민석 과장은 이제 설계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건데요. 내가 자주 가는 어떤 특정한 폴더들이 있다라고 하면 링크 폴더를 바로 클릭하게 되면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자, 우선 이 어셈블리를 하나로 오픈할 건데요. 파일 형식별로 소팅을 한 다음에 자, 간단히 엔터프라이즈 PDM의 UI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에 이렇게 솔리드웍스의 이드로잉스가 애드인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MS 오피스 파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3D CAD 프로그램,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또한 PDF 파일들 약 200여 가지의 어떤 파일들을 이 PDM 뷰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드로잉스의 기능진 어떤 뷰 변경이나 아니면 측정 기능들도 바로 PDM 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솔리드웍스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는 어떤 검토를 진행하는 분이 꼭 솔리드웍스가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PDM만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검토자 아니면 실제 생산팀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그냥 윈도우 탐색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카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속성 정보들을 입력하는 어떤 UI들을 구성을 봤었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 카드라는 곳에서 해당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버전이라고 하는 정보들도 있고요. 서버의 버전, 내 PC에 있는 버전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버전이라고 하는 탭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BOM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바로 해당 어셈블리를 솔리드웍스에서 BOM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PDM상에서 BOM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나 사용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단에 있는 파트나 어셈블리의 트리 구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파트일 경우에는 내가 이 파트가 어느 어셈블리에 사용했는지 사용된 위치를 클릭하면 바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U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해당 어셈블리 파일을 제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솔리드웍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색기에서 쓰는 화면에서처럼 그냥 파일을 오픈을 진행을 하고요. 자, 우선 이제 송민석 과장은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다시 제가 트리하우스를 실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트리하우스의 기능 중에 하나인 최근 문서에서 해당 어셈블리 구조를 이렇게 트리하우스에서 갖고 오게 되면 한 번에 이 트리하우스를 통해서 이 어셈블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이콘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셈블리가 3개가 있고 툴박스의 부품들은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송민석 과장이 지금 설계 작업을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셈블리와 파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파워팩과 커넥터를 PDM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로컬에다가 파워팩과 커넥터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죠. 자, 근데 이 송민석 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해당 파워팩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의 어셈블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커넥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 파워팩과 커넥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전에 로그인을 했던 아이디로 이미 제 로컬 PC에 파워팩과 커넥터라고 하는 해당 파일을 이미 PDM단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이미 파일은 만들어 놨죠. 아직 서버에다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전 단계인데요. 자, 그것도 모르고 송민석 과장이 해당 파워팩과 커넥터를 만들어 놓고, 자, 이 파일을 PDM단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원래 이 어셈블리가 있던 해당 폴더를 선택해서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던 이 어셈블리에서 보시면 하단에 파워팩이 바로 추가가 되고 이 PDM에 해당 데이터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송민석 과장은 내가 설계 과정들을 제대로 했구나. 자, 이제 탑다운으로 파워팩과 커넥터 부분을 작업을 진행해야지 라는 걸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PDM에 해당 데이터를 한번 체크인을 진행하는 거죠. 즉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체크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니까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경고 메시지가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고 메시지 쪽을 한번 클릭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파워팩이라고 하는 해당 데이터와 하단에 있는 자, 파일 이름이 고유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뜨게 되고요. 해당 데이터를 체크인, 즉 서버에 전송 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억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파일 이름이 고유하지 않다는데 왜 그럴까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현재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파워팩이라고 하는 이 어셈블리가 하정근 대리가 현재 이 PDM 2015의 엔지니어링 어쩌고저쩌고 폴더에 이미 만들어 놨지만 실제 파일은 서버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비공개 상태 파일이다라는 걸 PDM이 친절하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송민석 과장은 이 현재 파일이 누군가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파워팩 설계를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창을 조금 더 이제 원상태로 돌려놓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파워팩 데이터는 이제 만들면 안 되니까 지우고 다른 이제 설계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PDM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현재는 제가 파일명으로 지금 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실제 PDM을 도입하시는 회사에서는 이 고유한 어떤 회사 코드로 이런 솔리드웍스나 어떤 데이터 파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즉 코드가 중복됐다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PDM 단에서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서버에 어떤 중복된 여러 가지 동일한 파일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겠죠. 자, 이제 설계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PDM이 이렇게 애드인되어서 솔리드웍스를 쓰시는 유저분들은 PDM이 애드인되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네임 플레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 PDM 탐색기에서 봤던 데이터 카드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여기 속성 중에 자, 제가 이 디스크립션 부분에 로보라고 하는 이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임플레이트의 속성이 추가가 됐겠죠. 해당 파일을 한번 오픈을 해서요. 사용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데이터 카드에 입력했던 정보가 바로 해당 3D 파일의 사용자 정의에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해당 데이터들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속성 정보를 입력한 정보들이 PDM 단에서 적용이 되고요. PDM에서 적용하신 정보들은 다시 이 솔리드웍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해당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요. 다시 어셈블리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계자가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떠한 특정한 파트들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자, 제가 해상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셀렉이 잘 안 되네요. 자, 요 파트, 자, 4개 파트를 선택해서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오픈했던 버전이랑 제가 속성도 수정했고 어떤 특정한 파트들을 삭제를 했죠. 자, 이 내용을 PDM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원클릭으로 모든 데이터 파일이 이제 서버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해당 파일들은 오버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적용이 진행되겠죠. 자, 속성 정보와 수정과 그리고 파트 삭제라고 하는 어떤 설명 부분들을 입력을 하고 체크인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내 로컬에서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PDM 서버로 전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모든 데이터들이 수정되어 있는 부분들만 적용이 됐고요. 버전이라는 게 상승돼서 올라가게 되죠. 자, 다시 클릭하게 되면 동일하게 PDM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입력했던 해당 버전의 파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BOM에서 해당 데이터 버전의 BOM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BOM을 과거에 있는 BOM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이라고 하는 BOM,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이 어셈블리가 3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올라갔고요. 과거의 이 버전과의 차이점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BOM 비교 창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수정되어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수량이 변경된 거, 오른쪽에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 가로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존엔 4개였다가 지금 현재 이 3버전에서는 2개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컬럼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로보라고 하는 제가 속성을 수정한 것도 여기 이 디스크립션 부분에 해당 파트에 대한 속성이 수정됐다라고 친절하게 색상으로 표시되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14 버전에서는 수정된 부분들을 이렇게 행으로 다 전체적으로 색상을 표시해서 어떠한 속성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2015에서는 딱 수정됐던 그 부분에만 색상으로 표시되어 주기 때문에 확실히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를 BOM을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BOM 비교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실제 PDM 서버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이노베이션 데이에 아까 전에 3D 설계 데이터에 가보면 자, 커넥터와 파워팩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아까 하정근 대리가 데이터는 만들어놨지만 서버에다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민석 과장의 PC에서도 해당 파일이 현재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서버에도 전송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PDM이 이런 식의 어떤 트래킹 기능들을 추가를 시켰고요. 자, 해당 파일이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보면 이 상태값에 비공개 상태라고 떠 있으면 이 데이터는 서버에 없는, 즉 이 사람의 클라이언트에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PDM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활하게 어떤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해당 어셈블리에 기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버전이 됐는지, 또한 내려받기나 보기 기능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해당 파일들을 여러 개의 어떤 위치로 복사하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기능인데요. 기존에 솔리드웍스를 쓰셨던 분들은 압축 파일 만들기를 쓰셨는데 해당 데이터를 이제 이 PDM 내에서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파트로만 분류를 해놓고요. 해당 데이터 중에서 파트 중에 힙이라고 하는 파트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접두사나 전미사는 익스플로러에 있었지만 제품 번호로 이름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 번호로 확인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PDM단에 있는 코드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니라고 하면은 대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입력했던 입력됐던 값들 중에 내가 특정한 부분들,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힙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만약에 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당 원하는 부분들만 변경된 이름으로 다른 쪽에 복사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PDM을 활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을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데이터들이 모두 다 서버에 들어와 있고 또한 같은 파일들을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워크플로우는 기존에 PDM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설정을 변경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워크플로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워크플로우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렬의 어떤 워크플로우, 이렇게 단방향의 워크플로우였다면 이제 2015 버전에서는 승인자가 여러 명이 거쳤을 때 3명 중에 2명이 승인이 되면 데이터를 승인 완료 상태로 바꿔주는 기능이나 아니면 특정 사용자가 2명이 승인 진행을 했을 때 승인 완료가 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병렬 승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보셨던 중복 파일 이름의 정책들도 단순히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일 클릭만 하게 되면 내가 중복되는 이름을 허용할지 허용 안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리얼 데모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T 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DM만의 강점은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에 익숙한 사용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요. 타 경쟁사 대비 굉장히 빠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패키징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구축 및 사용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폴더 및 파일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진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실제 PDM을 쓰고 있는 유저들, 시장 상황이 현재 저희가 2013년도 1월에 시장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PDM이 월등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혁신에부터는 이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방법, 엔터프라이즈 PDM 도입을 생각하심으로써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엔터프라이즈 PDM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